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테슬라 주가 보겠습니다. 자, 프리마켓에서 좀 빠졌지만, 자, 여기서부터 쭉, 어, 장중 내내 상승을 잘 했습니다. 자, 장 시작하자마자 그 매도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근데 바로 그 커버가 되면서 쭉 올랐습니다. AMD가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 그게 좀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AMD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엔비디아가 장 분위기를 좀 이끌고 갔고요. 자, 어제 그 메리 데일리 총재,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좀 이 상승 쪽, 그러니까 황소적, 그쪽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시카리 총재도 이야기를 했고, 음, 그런 그 연준 총재들 이제 이야기들이 뭐랄까 투심을 이제 안정시켰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침체 이제 공포가 있었잖아요. 침체 공포. 근데 어제 뭐 특별한 그 뭐 지표 발표도 있는 날도 아니었고, 예, 뭐 선행 지표인가 뭐 그거 하나 나왔는데 뭐 그거는 뭐 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침체 공포에서 이제 투심이 이제 안정되는 이쪽으로 이제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며칠 있으면은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발표를 할 텐데, 그러니까 50포인트, 50bp 인하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50bp를 인하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 예, 뭐 이래저래 이제 여러 그 나오는 뉴스들 그런 것들이 이제 투심을 좀 안정시켰다. 음, 50bp를 인하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25bp만 뭐 인하해도 뭐 괜찮다. 뭐 이런 거. 음. 그리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뭐 일부러 막 뭐 매파적인 발언을 막 굳이 막 지금 막 미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뭐 이런 발언을 할 그런 것까지는 예상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뭐 아주 비둘기파적으로 가진 않을 거라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주변 상황을 보면 뭐 그렇죠. 그리고 중동 사태도 뭐 당장 뭐 어떻게 될 것 같았지만 뭐 좀 괜찮아지고 있고 뭐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뭐 그냥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로 진격을 했는데 그것도 시장에서는 뭐 크게 이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있습니다. 예, 뭐 금값도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고, 어, 네, 폭염 경보가 계속 울리네요. 어, 국제 금값 상승. 그다음에 지금 환율 시장도 지금 막 변동이 있죠. 우리나라 특히 원화, 예, 원화가 많이 내렸습니다. 원화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금 흐름이 보면은 달러가 약세를 지금 가고 있어요. 100, 어제 100이었는데 101까지 또 내려왔네요. 네. 그리고 달러에는 여전히 좀 강한 상태입니다. 어, 당분간 뭐 한 뭐 이럴 것 같고, 자 금값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 중동에서 뭔가 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화 협상
예, 그런 거 좀 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또 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잭슨 홀에서 초록불 나올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좀 미리 선 반영된 느낌이 있어요. 예. GM은 또 천병 해고했네요. 음, 그 지금 이 해고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이제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데, 처음에 뭐 샤메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실업률이 좀 이렇게 올라오니까 고개를 드니까 미리 걱정해서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그냥 수치로만, 그러니까 이 어떤 추세 말고 수치로만 따져 보면은 지금 4.3, 실업률이 4.3인데 이 정도면은 비상 상황에 걸려서 당장 막 연준이 나서야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시각이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만약에 막 치솟아 올라온다. 예. 한 5를 넘어서 지금 한 5.5 정도 돼 있다. 이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6% 정도가 비상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여유가 있다 이거죠. 예. 어,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실업률이 한 6%를 막 돌파하려고 한다. 막 지금 막 5.6, 막 5.7에 달한다. 그러면 연준이 이제 돈 풀기, 네, 돈 풀기에 나설 거니까 주식시장으로서는 어쩌면 나쁠 것도 없어요. 네. 음, 여튼 뭐 이런 이제 정황들 때문에 이제 어제 이제 호재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투심이 안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2.9% 상승했는데 엔비디아가 3.6, AMD는 4.4. 예,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루만 보면은 좋았는데 AMD는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엔비디아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를 낼 그 어떤 레인지 안에 들어왔죠. 예, 그리고 지금 딱 전고점 매물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나스닥 차트 요 이제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요 전고점 매물대까지 이제 약간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저기까지 조금 더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서 이제 올라가 버리느냐, 예, 이제 딱 도달한 후에 이제 꺾이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저런 정황도 이제 정황이지만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한번 이 차트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 이것은 급등입니다. 예, 여기도 5일선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급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에 따른 강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강하게 하락하고 약하게 반등하면 다시 강하게 하락하고, 그다음에 강하게 그 하락하고 강하게 반등 나오고 약하게 조정하고 그러면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강하게 하락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약한 조정이 있을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음. 근데 이 강한 상승이 그냥 끝없이 계속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그러니까 뭐 좀 억으로 막 뭐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역대급의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 상승을 하면은 이것은 좀 급등이에요. 급등 후에 조정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것은 더 다들 아시는 상식이죠. 근데 뭐 주식에는 항상 그 어떤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 30일 동안 연속 예, 뭐봉 30개 연속 뭐 상승 가도 뭐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조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상승했다가 조정해도 되고요. 어쨌든 근데 이 정도 상승이면은 좀 조정이 나올 법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강한 상승 후에 강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한 반절 정도 강한 하락. 어, 자,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한 이벤트는 이제 잭슨 홀 미팅이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잭슨 홀 미팅이 나오고 나서 음, 그리고 한 이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이 될지.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좀 약간 이제 하락을 했다가 잭슨 홀 미팅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밀어 올린다. 뭐 그러면 뭐 이게 스토리가 딱 맞아 들어가죠. 음,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하지만 우선은 이제 요 사안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아무리 봐도 급등 너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다 보면은 중간에 이런 게 하나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게 하나 나오고 뭐 나올 확률이 더 훨씬 높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매수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이제 어제 막 이렇게 막 매수하신 분들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만큼 상승한 상승을 그대로 상승이 또 나온다면은 여기서 매수할 어떤 저게 있어요. 음. 물론 이제 장기적인 투자 관점은 다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어. 보통 이제 이렇게 급락했을 때 이 바닥을 잡는 돈 보고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이 반등을 노려서 이렇게 딱 먹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스마트 머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여튼 상승이 저는 이제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5일선을 깨는 어떤 하락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것은 그냥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이 갔으니까 좀 약간 하락이 나오겠지. 풀백이라고 하죠. 풀백이 좀 나오겠지 하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고 이런 상식선을 벗어나서 지속적인 급등 뭐 그냥 뭐 역사의 기록을 깨버리는 즉 지속적인 그런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당할 수는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제가 이런 뉘앙스로 이제 자꾸만 이제 하락이 나올 거다, 하락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에, 그냥 뭐랄까 음, 내가 여기서 주식을 샀는데 왜 자꾸 더 못 간다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 차트를 보실 때 이제 제가 이제 주식 강의할 때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이제 어떤 관념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어렵죠. 거의 해탈의 경지인데 하지만 또 노력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 차트를 볼 때 내가 매수를 한 경우인 경우에 차트를 보는 경우와 여기서 산 경우, 뭐 여기서 산 경우, 여기서 산 경우 아무래도 어떤 이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차트를 볼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매수가를 잊어버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수가를 잊어버려라.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오랜 동안 이제 주식시장에서 일을 했어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음, 내가 산 매수가를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내가 어, 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트를 보는 거와 매수를 하고 나서 차트를 보는 거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음. 어쩌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의 이제 어떤 계좌를 보여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저 사람이 매수를 하지 않았나 보다.
혹은 쇼도 쳤나 보다. 근데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제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그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네.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차트를 분석을 할 때 내가 매수한 매수가를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차트를 분석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 그러면 정말 이제 어떤 객관적인 투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계속해서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음,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손실을 크게 보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수익을 내는 것도 그렇고 예. 어, 사람이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매수를 한 상태에서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쪽에 이제 쏠리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내가 산 매수가를 잊어버리고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주식 성공의 90%는 사고의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은 이제 서브로 보면은 뭐냐면 고정관념을 버려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보면은 이제 관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얼굴이 싸나워 보인다. 그럼 저 사람은 성격도 싸나울 것이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체적인 이야기고 예. 꼭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싸납게 생긴 사람은 성격도 싸나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대체적인 이야기죠. 영어로 하면 이제 제너럴한 그런 사안이죠. 근데 그런 고정관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근데 우리는 이제 인류가 이제 진화해 온 그 과정에서 보면 이게 이제 많이 그거하고 이제 주식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의 생존율을 올렸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보면은 산 속에 가면은 호랑이가 나올 것 같다. 걱정을 합니다. 호랑이가 무슨 뭐 동네 개미처럼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면은 호랑이가 나올 것 같으니까 가기 싫다. 예. 그래서 산에 잘 안 간다. 예. 이런 걱정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이제 생존율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제너럴하는 생각, 예,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제너럴한 생각이 우리의 이제 생존율 이런 것을 이제 올린 거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만 살다 보면은 어떤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흔히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라고 하죠.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것보다는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옛날 방식대로. 음, 그래서 이게 뭐랄까, 근데 이제 주식을 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도 있고, 좀 고정관념을 버리고 좀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느냐? 예,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수익을 내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고정관념. 예,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 보는 방법을 좀 더 혁신을 한다.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고정관념을 하나씩 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잘 살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뭐냐면 많이 오르면은 하락이 나온다라는 고정관념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일종의 이제 고정관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확률적 접근을 할 때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이런 고정관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좀 이야기가 너무 이제 또 완전 주식 강의로 넘어가는데 이런 쪽으로 좀 그만하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1대1 주식 강의 들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보통 유튜버 분들이 이제 방송하다가 광고 많이 하는데 자 그래서 아주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상태를 봤을 때 급등이다. 급등 후에는 하락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매크로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차트를 볼 때 주가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보통 상승이라는 것은 호재가 발생돼서 그것이 반영되면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데 나쁜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워요. 예. 근데 이렇게 좋은데 이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 하락할 거라고 막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매크로 상황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차트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 보는 것이 그래서 좀 이렇게 주가 예측하기가 좀 좋아요. 현재 이제 매크로 상황을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거든요.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급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올리는 힘이 있으니까 이 어떤 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성의 힘에 의해서 조금 더 가도 놀랄 것이 없어요. 예. 하지만 결국에는 떨어진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